이제 매력 그림과 지속 가능한 생활 만족이라는 말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체험 정책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강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꿈을 이렇게 키우고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3년 차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안전, 환경, 관광,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누구나 안전한 안전도시, 그 다음에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도시, 그 다음에 모든 지역이 여행지, 관광도시, 그 다음에 국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라는 말로 이제 국민의 행복이 채워지는 매력 양평을 만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우리 군의 세수를 보면 이제 9,800억 정도가 저희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9,000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1차 추경 후에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 이제 한 1, 2개월 후에 이루어질 우리 2차 추경에서는 약 한 160억 정도가 더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 같으면 2차 추경인 경우에 한 3, 400억 정도 해서 국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수가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아주 세수가 매우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잠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 예산은 약 한 1조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른쪽에 보면 우리 양평군 인구가 12만 8,690명으로 5월 말 현재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양평읍이 3만 8천 명이 넘어서서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두 번째가 용문면입니다. 용문면은 18,591명으로 수치가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양서면, 그 다음에 강상면, 그 다음에 소중면 순으로 진행되고 있고, 제일 작은 면은 청운면이 인구가 제일 적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통계를 한번 더 살펴보면, 인구 증가는 제가 군수를 취임하고 이제 5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3년간 아주 많은 인구가 늘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도 전체가 6만 2천 가구고, 세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600세대가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2천 세대에서 11,000세대, 그리고 다세대나 빌라를 포함한다면 양평의 공동주택이 한 2만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원주택 도시라고 하지만 양평도 3분의 1은 공동주택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수도 보급률하고 하수도 보급률을 말씀드리는데, 상수도인 경우에 오늘 11,000톤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신원정수장을 이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45,000톤의 물이 생산돼 가지고 이제 급수는 그래도 좀 양이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는 그 물을 각 가정에까지 넣기 위해서 관로 사업을 더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의 부분도 점점 늘려가면서 저희들이 종말 처리장을 더 늘려가면서 지금 주민 생활의 편리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지난 3년 동안 이제 지나갔던 얘기를 몇 가지로 더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약 이행률이 된데 제가 117개의 공약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률은 86%쯤 되고, 그 다음에 완료율은 70.9%입니다. 이행하지 못하는 것들, 완료하지 못하는 것들은 국책 사업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양평 사격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주에서 양평으로 오는 30번 국도 확장 문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가시적이지 못하지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도 대외 평가라든가 이런 수상들 또 공모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대부분이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해들도 봤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군정은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이제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읍면 소통도 많이 했고 최근에는 오늘도 이제 제가 매력 군수님을 모시고 있지만은 매력 군수님들을 매주 한 번씩 모시면서 우리 군정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군정 상황을 또 알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얘기도 듣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하고 소통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가 갖고 있는 생각이 또 국장이나 부군수가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 실무자들하고 어떻게 소통이 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게을리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하는 문제도 제가 때가 되면 꼭 기자간담회를 했고 또 필요하면은 특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군의 입장이나 군수의 입장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또 필요하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는 그런 관계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나 또 31개 시군 또 전국에 있는 지자체와 각 요소마다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또 소통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그 다음에 캄보디아, 그 다음에 일본 제가 유럽 특히 출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소통을 하면서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그런 일도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생활행정의 구속 좀 몇 가지 지나간 걸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 해소를 해가지고 깨끗한 양평 만들기를 했는데 지금도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초기에 매주 수요일날 수요 클리닉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양평의 가장 아젠다다라는 말씀을 제어가지고 했던 것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평에는 깨끗한 양평을 만든다는 것, 이 개념이 많이 주민들에게도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대중교통 환경 개편으로 해서 생활을 잇는 변화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양평 시내를 언론인께서 이렇게 다니다 보시면 회전교차로 제가 진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게 어디였냐면 그 시장에 저쪽 동편인데 시장 입구에 그 철도 밑에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없어가지고 서로 다니기 굉장히 불편했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전교차로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사방팔방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놔서 모든 분들이 편하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고 또 역 앞에도 회전교차를 만들어서 좀 늘려놨지만 버스도 들어가가지고 회전할 수 있는 것이 됐고 그 옆에 도서관 저쪽에 보건소 있는데 사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소통이 좀 잘 됐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통에 관한 부분 또 교통에 관한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서종에서 그 잠실 가는 버스 광역버스가 개통됨으로 해가지고 참 서종 면민들이 아주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서울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양평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환경에 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년부터 우리가 환경교육도시라고 만들어져 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회용 세척기 만들고 일회용품 안 쓰게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자전거 교육을 하면서 환경 교육을 또 시켰다. 이런 것들이 환경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그 안전망 구축인데 여기도 CCTV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노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보면 공동주택 보안 등 전기요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우리가 일반적인 보안등, 그 가로등은 다 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사실 부담을 해왔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이 부담하도록 조례를 만들고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안전에 관한 또 뭐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 분야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평, 여기서는 저희가 어린이들한테 그 어린이집 지원비를 1인당 50만 원씩 특별 지원을 줘서 서울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받는 복지만큼은 우리 양평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했던 것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그 청소년들에게도 저희가 많은 지원들을 했습니다. 특히 학교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약 한 47만 원, 70만 원 정도의 1인당 비용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군이 세수가 작지만 학생들에게 많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 밑에 이제 청년들에게 하는 건데, 여기도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자리가 없고 아까 좀 지나갔습니다만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의 50%를 저희 철도 교통비죠,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청년들이 양평에서 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낸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인데, 노인복지는 양평이 뭐 최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노인복지관 오늘도 다녀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뭐 점심 식사 하시는 분만 해도 한 600명 정도 된다 합니다. 그 정도로 노인복지관 운영을 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건복지 서비스인데, 여기도 이제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마지막 부분에 치매 부분입니다. 양평이 치매가 걱정이 없는 양평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읍면에 보건진료소가 나가 있는데, 거기서도 치매 검사를 다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하고, 증상이 있으면 병원과 연계를 시키고, 또 중증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호물품을 지급하면서 치매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